죽어, 제발 죽어버려. 당신만 없었으면, 당신이란 인간만 아니었으면 내 딸 미소가, 그 불쌍한 아이가 차가운 바닥에서 그렇게 홀로 떠나지 않았을 거야.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민두식 회장의 침실, 민경채는 양손으로 날카로운 흉기를 움켜쥔 채 침대 위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민두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성이라곤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터져 나오는 거친 숨소리는 고요한 방 안의 공기를 금방이라도 찢어발길 듯 위태롭게 흘러나왔습니다. 민경채의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칼자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늙고 추악한 목을 찔러버리고 싶다는 끔찍한 사리가 민경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의 코고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민경채의 심장은 죄책감과 증오로 널뛰었고, 그녀는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흉기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 등 뒤에서 누군가 튀어나와 거칠게 민경채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안 돼. 경채야, 이거나. 제발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공 실장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나타난 공 실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민경채의 팔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그녀를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을 말리는 공 실장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비켜. 내가 이 인간을 죽여버려야 모든 게 끝이 나. 내 손으로 내 친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천하의 페류나가 됐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인들 못해? 비키란 말이야, 공 실장. 민경채의 절규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메아리 쳤지만 민두식은 깊은 잠에 빠져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민경채가 쥐고 있는 흉기를 빼앗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짜내며 그녀와 엉겨 붙었고, 두 사람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함께 뒹굴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마룻바닥에 두 여자의 몸이 처박혔습니다. 공 실장은 그 틈을 타 흉기를 멀리 밀어버리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헐떡이는 민경채의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공 실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민경채의 창백한 얼굴을 적셨습니다. 경채야, 제발 이러지 마. 너가 살인자가 되면 안 돼. 널 살인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고 내가 지난 40년을 숨죽이며 참아온 게 아니란 말이야. 민경채는 공 실장의 뜬금없는 말에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기로 가득 차 번들거리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는 거친 호흡을 몰아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공 실장, 그게 무슨 소리야? 40년을 참아왔다니? 그리고 아까부터 왜 자꾸 나한테 반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고작 집사가 뭔데 나를 말려. 공 실장은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아니 숨겨서는 안 되는 진실이 그녀의 목구멍까지 차올라 터져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공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민경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엄마니까. 민경채, 내가 널 배 아파 낳은 너의 진짜 친엄마란 말이야. 순간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경채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공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귓가에서 윙하는 날카로운 이명소리가 들려와 고막을 때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하녀처럼 부려왔던 여자, 집안의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하며 자신의 히스테리를 받아주던 공 실장이 자신의 엄마라니. 민경채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뒷걸음질 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왜 당신 딸이야? 우리 엄마는 죽었어. 난 민강유통 민두식 회장의 딸이고 당신은 그냥. 아니야.
40년 전 내가 널 낳아서 이 집에 데리고 들어왔어. 민두식의 진짜 딸은 보육원에 버려졌고 그 빈자리에 내가 널 눕혔어.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천대받으며 살게 하기 싫어서 내 딸만큼은 남부러울 것 없는 공주처럼 살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어. 공 실장의 피를 토하는 듯한 고백은 민경채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았고 그녀의 입에서는 허탈한 웃음과 비명이 섞여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내가 당신 딸이라고. 민경채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지며 오열로 변했습니다. 공 실장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너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결국 너를 괴물로 키웠어. 하지만 경채야, 지금 민두식을 죽이면 너도 끝이야. 미소한테 속죄하려면 너가 살아야 해. 살아서 죗값을 치러야지. 이렇게 끔찍한 살인자가 되어선 안 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민경채는 바닥에 떨어진 흉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어 있는 민두식을 노려보았습니다. 죽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도피였습니다. 죽여서 끝내는 건 자신에게 너무 관대한 처분이었습니다. 민경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이성과 서슬 퍼런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죽이는 건 놈에게 너무 편안한 벌이지. 공 실장 말이 맞아. 내가 살아서 내 입으로 모든 걸 밝힐 거야. 민두식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더러운 모래성을 내 손으로 하나하나 무너뜨릴 거야. 그게 미소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야. 민경채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돌아섰습니다. 공 실장은 떨리는 다리로 힘겹게 일어서 민경채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모녀는 어둠 속을 걸어 나갔습니다. 40년의 거짓된 세월을 끝내러 가는 길은 무겁고도 비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청 로비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몰려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민강유통의 실세이자 사장인 민경채가 민두식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고 자진 출두하겠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는 가운데 민경채는 창백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공 실장이 그림자처럼 하지만 이제는 죄인이 아닌 어머니로서 서 있었습니다. 민경채 사장님, 민두식 회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증언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본인의 혐의도 인정하시는 겁니까? 백미소 씨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민경채는 수십 개의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는 뼈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버지라 믿었던 민두식 회장의 추악한 범죄 사실과 그리고 제가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를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강유통의 성장은 누군가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잔혹한 희생양 중에는 제 친딸도 있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고함을 질러댔고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민경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은 민경채는 담당 형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두식의 비밀 금고 위치, 이중장부 정호세 살인 교사 혐의, 문태경 부모의 죽음에 얽힌 비밀, 그리고 4년 전 자신의 친딸 백미소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건의 진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진술했습니다. 옆에 앉은 공 실장 역시 40년 전의 아이 바꿔치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민두식 회장은 저택에서 뉴스를 보고 있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아니 자신의 욕망을 대리해주던 민경채가 자신의 모든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이 내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감히 내 등에 칼을 꽂아. 민두식은 분노에 차들고 있던 크리스털 잔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순간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두식 씨 살인교사, 횡령,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야?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아?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썩 물러가지 못해? 민두식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 던지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은 거침없이 그를 제압하고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평생을 법 위에 군림하며 오만하게 살아온 제왕에 초라하고 볼품없는 몰락이었습니다. 양팔이 꺾인 채 끌려나가는 민두식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가짜 딸 민경채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거짓으로 점철된 사진이었습니다. 민두식은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내 발목을 잡는구나. 내 전현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한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기회주의자 김선재였습니다. 그는 민두식의 구속 소식이 뉴스 속보로 뜨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위조 여권과 현금, 금괴가 가득 든 가방을 챙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김선재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시계를 확인했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젠장, 이 나라만 뜨면 돼. 스위스 계좌에 빼돌려둔 돈이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루시아든 민경채든 알게 뭐야. 나만 살면 돼. 김선재는 탑승구 게이트가 보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움켜쥐고 그가 게이트를 통과하려는 순간 누군가 거대한 장벽처럼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김선재 변호사님? 아니, 이제는 도망자 신세인가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서늘한 목소리에 김선재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차가운 눈빛의 문태경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루시아가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루시아? 문태경? 너희가 어떻게 여길? 김선재는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공항 경찰들이 그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한 뒤였습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아주 우아한 걸음으로 김선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김선재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김선재, 우리 미소가 죽어가던 그 차가운 바닥을 기억하니? 넌 너의 더러운 성공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미소를 외면했어. 아니, 짓밟았지. 그런데 넌 해외로 도피해서 호의호식하며 살겠다고?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신이 없어도 그건 너무하잖아. 루시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김선재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김선재는 자존심도 버린 채 비굴한 표정으로 루시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루시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두식 회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도 죽었을 거라고. 나도 피해자야. 내가 보상할게. 돈은 얼마든지 줄게. 루시아는 더러운 오물을 털어내듯 김선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피해자? 웃기지 마. 넌 공범도 아니야. 넌 주범이야. 너의 썩어빠진 욕망이 미소를 죽였어. 돈. 그 더러운 돈으로 미소를 살려낼 수 있어? 너가 싼 똥은 너가 치워. 평생 감옥이라는 쓰레기통 안에서 썩어가면서 말이야. 문태경의 신호와 함께 형사들이 김선재를 덮쳤습니다. 바닥에 처박혀 제압당한 김선재는 발버둥 치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이거나
난 잘못 없어. 다 민두식이 시킨 거야. 억울해. 공항 로비에 김선재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는 개처럼 끌려가는 김선재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태경이 조용히 다가와 떨리는 루시아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고생했어요, 루시아 씨. 이제 정말 악연들이 끊어지네요. 네, 태경 씨 덕분이에요. 이제야 미소한테 아주 조금은 덜 미안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민강유통. 그곳을 완전히 정화해야 해요. 다음 날 민강유통 본사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민두식 회장과 김선재 변호사의 구속과 민경채 사장의 자백으로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자리에 민두식의 다른 자식들, 민수정과 민지섭이 상석에 앉아 불안함과 오만함이 섞인 표정으로 임원들을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장남인 내가 회장 대행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들 표정이 왜 이래? 민지섭이 책상을 치며 소리칠 때 대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루시아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변호인단과 문태경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회장 대행입니까? 범죄자의 자식들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요. 뭐야? 루시아, 너가 여길 감히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경비 불러. 민수정이 꽥 소리를 질렀지만 루시아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상석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져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경비를 부를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여기 주주명부를 보시죠. 민두식 회장이 나에게 주었던 지분 위임장. 현재 민강유통의 최대 주주는 바로 접니다. 제가 오늘부로 민강유통의 회장 권한을 행사합니다. 장내는 술렁거렸고 민지섭과 민수정은 사색이 되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서류에는 명백하게 루시아의 이름이 최대 주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건 사기야. 사기는 당신들 아버지가 쳤지. 그리고 여기 해고 통지서입니다. 민수정, 민지섭. 당신들이 그동안 횡령한 회사 돈,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적 사용한 금액, 거래처에게 받은 리베이트까지 전부 합치니 수십억이더군요. 감사팀에서 이미 증거 확보했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신들도 곧 아버지 따라가게 될 거야. 뭐라고? 야, 이 나쁜 년아. 민지섭이 루시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문태경이 가볍게 그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곧이어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지섭 씨, 민수정 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가 민강유통의 주인이야. 민씨 일가들의 처절한 비명이 대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루시아는 차갑게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경채는 이미 구치소에, 민두식도 감옥에, 남은 형제들마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강유통을 좀먹던 암세포들이 완전히 도려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루시아는 텅 빈 상석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 자리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걸 보여주겠어. 며칠 후 민두식과 김선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민두식은 여전히 뉘우치는 기색 없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고 김선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민두식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살인 교사까지 서슴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민두식은 벌떡 일어나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무기징역?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한 게 얼만데. 이건 무효야. 내 변호사 어디 있어? 경위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는 민두식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어 김선재에 대한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김선재는 막대한 회사 비자금을 조성하고 민두식을 납치 감금하는 등의 범죄를 행하였다. 이에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김선재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닌 자신의 망가진 인생에 대한 연민일 뿐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루시아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민경채와 공 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죗값을 치르기 위해 담담히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녀들의 자수와 깊은 반성을 참작하여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법정, 민경채가 호송차로 향하기 전 루시아를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사장 민경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민낯에 수척한 얼굴뿐이었지만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맑아져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교도관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루시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루시아 씨,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지 못할 거 알아요. 내가 지은 죄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씻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내 친딸 미소, 그 아이 키워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아이 알아보지 못하고 죽게 만든 이 못난 엄마를 부디 용서하지 마세요. 민경채는 바닥에 머리를 쾅 박고 흐느꼈습니다. 공 실장 역시 그 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루시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감히 미소를 대신해서 용서할 자격도 없고요. 하지만 미소는 당신이 친엄마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런 바보 같은 아이였으니까요. 속죄하세요. 남은 평생 감옥 안에서 미소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뼈저리게 아파하면서 사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 방식일 테니까요. 루시아는 뒤돌아 미련 없이 법정을 나갔습니다. 민경채는 루시아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그것이 두 여자의 길고 긴 악연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1년 후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는 야외 정원에서 소박하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아름다운 예식이 열렸습니다. 루시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손에는 부케와 함께 작은 액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백미소는 환하게 웃으며 언니의 행복을 빌어주는 듯 했습니다. 문태경은 단상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루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순간 문태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 죽음의 위기를 뚫고 마침내 서로의 곁에 온전히 서게 된 두 사람이었습니다. 루시아 씨, 이제 다시는 혼자 무거운 짐 짊어지지 않게 할게요. 당신과 세리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제가 목숨 바쳐 지킬게요. 문태경의 진심 어린 맹세에 루시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민강 유통의 직원들과 지인들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루시아와 문태경은 웨딩카를 타고 공항이 아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혼여행보다 더 급하고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 아래 민세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잠들어 있던 민세리였습니다. 루시아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정리할 새도 없이 다가가 세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리야, 엄마 왔어. 오늘 태경 아저씨랑 결혼했어. 엄마 너무 예쁘지? 이제 우리 세리만 일어나면 돼. 우리 세리만 일어나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루시아가 세리의 이마에 간절함을 담아 입을 맞추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던 세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더니 굳게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세리가 힘겹게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초점이 천천히 루시아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멍한 눈빛이었지만 엄마를 알아보는 그 맑은 눈동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가늘게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분명한 세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루시아는 세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리야.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리. 엄마 알아보겠어?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나 너무 오래 잤나 봐. 꿈에서 미소가 이제 가보라고 등을 떠밀어줬어. 세리의 말에 루시아와 문태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소가 마지막까지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기쁨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이들에게 진정한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유난히 맑고 높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미소가 하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양을 삼키려 했던 어리석은 욕망의 시대는 가고 이제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삶을 온화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용서는 남겨진 자들의 몫이 되었으며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민경채는 자신의 친딸 백미소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폭주하여 민두식을 살해하려 하지만 친모인 공실장의 충격적인 고백으로 멈추게 됩니다. 이후 두 모녀는 민두식과 김선재의 모든 추악한 죄를 폭로하고 자수하여 죄값을 치릅니다. 민두식은 무기징역, 김선재는 10년형을 선고받으며 처참하게 몰락합니다. 민강유통의 회장이 된 루시아는 부패한 민씨 일가를 모두 해고하며 정의를 구현합니다. 문태경과 결혼하여 새로운 행복을 찾은 루시아, 그리고 기적처럼 깨어난 세리의 모습으로 드라마는 희망찬 결말을 맞이합니다. 권선징악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슴 시리도록 강렬한 마무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